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안부에서 배포한 자료가 자그마치 한 30장 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5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제 요약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법인이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 세율이 되고, 법인은 뭐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은 무조건 12%예요.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근데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령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방에,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또 한 주택을 취득하면 1, 3%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골에 집을 하나,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또 새로 하나 취득하면 8%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뭐 취득일 현재 새로 취득하는 집, 뭐 분양권이든 뭐든 상관없이 새로 취득하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주택이야 당연히 뭐 취득일 현재를 따지면 되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분양 사업자한테 이제 취득하는 분양권이죠. 이건 분양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승계 취득했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세대가 세대별로 판정을 합니다. 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지금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신탁주택 모두 포함합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거는 오피스텔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주택 등이라면 이 오피스텔, 뭐 입주권, 분양권 그런 거 다 포함합니다. 한 개의 주택 등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면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어도 뭐 입주권, 오피스텔 다 포함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내가 이제 소수 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최고 지분율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택수에 포함되겠습니다. 소유자 판정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뭐 분양권의 경우에는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연장자, 이런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는 1억 이하인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뭐 임대주택, 어린이집, 사원 임대주택 이런 거는 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주택수 산정일 현재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주택, 대물변제주택, 농어촌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이런 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판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거는 신축해서 보유하는 주택. 그거는 제외시켜 줍니다. 근데 신축했다 하더라도 또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축해서 분양이 안 돼가 임대를 놓고 있으면은 1년 이상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주의해 놨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지분으로 이렇게 취득한다든지, 부속 토지만 이렇게 취득해도, 부속 토지만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그거는 주택 소유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 요것만 취득하더라도 부속 토지만 취득하도 취득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2주택,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과 제외되는 거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인 그 주택 등 주택 공시가격이니까 분양권이나 뭐 이런 거는 공시가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1억 이하 요 판단기는 전체 기준으로 판단을, 가령 내가 지분으로 취득하면은 전체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억 이하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재건축 지역이나 뭐 소규모 도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지역에 거는 1억 이하라도 주택수요 중과하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 노인 농어촌 문화재 공공지역 임대주택 대물변제 사원용 오피스텔 등은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이제 중과에서 제외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팔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두 개 다 모두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입주권 분양권에 따라서 주택을 이제 취득하잖아요, 나중에. 그때부터 기존에 보유한 이 주택을 이제 양도하시면은 3년이나 1년 안에 양도하시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한다.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이 있을 때는 입주권 분양권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한 때, 그러니까 입주한 날쯤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1년, 3년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에 이제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지금 2020년 현재는 70만 2천 요 이상이고 독립세대고 별도세대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세대 분리 세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거복량 학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거복량 학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65세 이상이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같이 이렇게 세대원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그 동거복량 학과를 하려면은 자녀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3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한 자녀여야 되고. 그런데 3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처럼 요 70만 이거 있죠? 요거 이상이고 뭐 이렇게 독립생계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자녀가 이래 동거복량 학과 했을 때는 각각 별도 세대를 본다. 같이 세대원 돼 있어도. 근데 이거는 이제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학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학과된 상태로 있어도 이렇게 별도 세대로 본다. 부모가 자녀 세대로 학과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정려로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려로 취득한 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가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3억 원 이상, 아까 지분으로 정려해도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만 3억 원 이상일 때 12%가 적용된다. 요거는 뭐 8%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중과, 이렇게 되더라도 중과를 제외하는 게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 안 되고 기존 뭐 3.5%나 그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되고 수정자는 다주택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라든지 재산 분할로 인해서 뭐 이혼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법인이 유상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법인은 기본적으로 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되고 등기법에 따른 비법인 사단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주택수, 뭐 조정지역, 뭐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2%.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행 및 경과 조치는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의 계약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 계약부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수 판단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 분양권, 입주권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경과 조치는 고시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지정전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그러니까 예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그럼 8월 12일 전에 상속받은 거는 그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답 사례 중에서 이 좀 중요한 내용을 몇 개 발췌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 8, 그러니까 요 시행일 이후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요 법 시행 전에 하나의 주택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하나를 취득했다. 그 분양권에 대한 주택을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입주하면서 취득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권 취득일자에 이제 그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전에 하나의 요 법 시행 전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득일 당시에는 2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8%를 적용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은 물론 중과는 피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다. 그때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법 시행 전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행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2주택자니까 8% 적용한다. 그런데 만약을 이게 분양권을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했을 때는 그 주택 취득일, 그러니까 입주 당시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입주할 때쯤, 등기할 때쯤 되겠죠. 그때 기준으로 해가 그때 이제 3주택이냐 4주택이냐에 따라서 그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 2주택자와 동일 세대인 아들이 아들이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요 법 시행 이후에 3주택인 상태잖아요. 요 취득일 당시에 취득한 적용 세율은 3주택이니까 조정지역, 뭐 비조정지역이면은 이 8%가 되겠죠. 이걸 세율 적용한다. 근데 이제 요 좀 특이한 게 분양권 취득 당시 뭐 요거는 방금 설명해 드렸고 요 분양권 취득 당시에 부모 봉양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 세대원으로 봐가지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서 아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앞전 소유자가 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승계 취득하고 보유했으면 나도 주택수나 저게 적용이 되느냐, 중과가 적용되느냐. 새롭게 내가 취득하고 나서 나는 또 오피스텔을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안 그러면 뭐 사무실로 사용할지 모르니까 내 새로 취득한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택수에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분양권을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고 법 시행 후에 이제 그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이 분양권은 원래 이제 그 분양권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이제 취득 그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매매 그 이제 분양으로 인해서 그 등기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전에 이 원래 A가 보유하던 그거는 종전 규정이니까 4% 적용하고 B는 이제 법 시행 후에 취득했으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조정지역료. 그 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이제 그 시행 전에 취득을 했을 때는 시행 전에 취득하고 법 시행령 이후에 이제 주거용으로 전환했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수에 산정하느냐? 요거는 뭐 부칙 규정에 의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칙 규정을 보니까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했으니까 오피스텔은 그 전에 취득해 버렸으면은 법 시행 전에 취득했으면 그 이후에 그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5자 원래 그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30장인데 30장을 5페이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고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이해가 좀 잘 되실런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